자, 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임경호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임경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발생 빈도가 인구 100명당 4명으로 흔하지만 소리 없이 발병해 실명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 녹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녹내장입니다. 사실 녹내장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질환이죠. 낯선 질환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녹내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좀 알아보고 갈게요. 네, 녹내장은 의학적으로 녹내장성 시신경 질환을 의미합니다. 녹내장성 시신경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안압, 즉 눈이 가지고 있는 압력은 시신경 이상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녹내장성 시신경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시야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의가 확립된 것은 20년 전, 즉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녹내장이 다르게 좀 정의가 됐었던 건가요? 네, 그 전에는 안압이 높고 시신경이 이상이 있으며 시야 변화가 있는 경우 녹내장으로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압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성 시신경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정의가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나빠지고 시야가 손상되어 실명할 수 있는 병인데 안압이 높고 낮은 정도는 절대적인 수치로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이제 환자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이다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치가 좀 높아진 안압 때문에 이게 시신경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질환이 녹내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녹내장도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종류가 나눠지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녹내장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후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력 소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내장으로 정상안압 녹내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녹내장으로는 폐쇄각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 포도막염 녹내장, 거짓비늘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개방각, 폐쇄각은 눈 안쪽에 방수라는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은 모양체라는 구조물이 만들어져서 검은 동자인 홍채와 눈 안의 렌즈인 수정체 사이로 공간으로 빠져나와 전방각이라는 구조로 빠져나가는데 이곳이 막혀 있으면 폐쇄각, 열려 있으면 개방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녹내장은 어떤 종인가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은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이 정상안압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A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안압이 21mm 머큐리로 거의 정상 범위에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보통 녹내장 하면 이제 백내장 또 연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이 두 가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녹내장과 백내장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백내장이란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뜻하고요. 원래 녹내장과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병이지만 때로는 녹내장이나 녹내장을 치료하는 이제 치료가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백내장이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수정체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전방으로 염증 물질이 배출되어서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네. 두 가지 중에 훨씬 심각하거나 어떤 위험한 질환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녹내장은 시신경, 즉 신경의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신경은 손상을 입으면 다시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백내장보다는 훨씬 심각한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신경에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 안 질환이 녹내장뿐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신경에는
염증성 질환이나 이제 감염성 질환, 유전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녹내장은 특정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녹내장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는 건가요? 예. 녹내장의 위험 요인은 크게 눈 자체 요인과 전신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 자체의 위험 요인에는 안압, 시신경 유두의 모양, 각막 두께, 눈의 굴절 상태, 눈 자체의 형태 이상, 그리고 기타 안과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한 위험 요인은 높은 안압입니다. 그러면 안압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정상 안압을 가지신 분들보다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영향들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이제 나이의 증가, 폐경기 이후의 여성, 녹내장의 가족력을 가진 경우, 인종적 영향, 그리고 겨울, 누운 자세 혹은 물구나무 자세, 또 근식, 카페인, 흡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압을 내리는 요인에는 여름, 유산소 운동, 눈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 그리고 임신 등이 있겠습니다. 안압을 낮춰주는 요인들도 있군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예방보다는 위의 위험 요소들은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녹내장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생활 개선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녹내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녹내장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높은 안압을 꼽아주셨는데요. 높은 안압 말고 또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눈 안쪽에 시신경 유두부, 즉 시신경 중심 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해 보면 같은 안압이라도 시신경 유두의 함몰, 즉 폐임이 크거나 시신경 유두 주위에 출혈이 있거나 양안 함몰이 비대칭적이거나 시신경 유두 주위에 맥락막 위축이 있는 경우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더 큽니다.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높은 안압이라든지 방금 얘기해 주신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눈 자체에 대한 원인들인데 네. 이것 말고 혹시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시신경이 손상되기도 하는지 만약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려주시죠. 네. 전신적 요인으로는 이제 나이와 인종, 가족력, 당뇨병과 고혈압, 편두통, 혈관 수축 질환이 있는데요. 일단 나이가 증가할수록 녹내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 그리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녹내장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가족력이 있으면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도 녹내장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정상암 녹내장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발생이 증가하지만 40세 이하의 그 젊은 환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유전적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 녹내장은 노인성 안 질환으로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이 많이 발병한다고 하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인 그런 측면 말고 네.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병 추세가 좀 낮아지는 걸까요?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안과 검진의 보편화로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제 배우 송일국 씨가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던 장면이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의사 선생님께서 현미 영상으로 봤을 때 80% 정도가 손상된 상태라 약물 치료를 안 하면 10년 사이에 실명하고 치료하면 30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녹내장 발병 추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아 이거 비보구나 싶었는데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굳이 나쁜 또 소식은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녹내장을 그러면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그럼 최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40대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 가운데 이제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고도 근시가 있는 사람은 20대부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고도근시가 녹내장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시의 경우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잘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고 근시가 심한 눈에는 시신경 유두가 약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잘 입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도근시인 분들은 또 특히나 주의를 또 하셔야겠군요. 네. 자, 그러면 녹내장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게 증상은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네. 녹내장의 증상은 크게 안압 상승 자체에 의한 증상과 시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안압이 급성으로 상승하게 되면 각막이 부종해 생겨 물체가 뿌옇게 흐리게 보이고 결막에 충혈이 동반되기도 하며 통증이나 두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특히 급성 폐쇄경 녹내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눈과 머리에 심한 통증과 구토, 시력 저하, 충혈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에 의한 시야 변화는 초기에는 주변부부터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시야 변화는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야에 이상이 있다고 느낄 정도면 대부분 시야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초기에는 뿌옇다든지 네. 눈에 충혈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그냥 눈이 피로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그거를 굳이 녹내장이라고 의심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네. 녹내장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증상이라든지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 녹내장은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면 자가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단 당시에 녹내장 손상 정도가 병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병의 특성상 눈에 느끼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이렇다 할 증상이 없으니까 네. 이게 증상이 더 악화된다 싶으면 이제 그냥 병원 찾아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은 네,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녹내장이 무서운 게 이게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말 때문에 네. 그 약간 겁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녹내장으로 인해 실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1,1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녹내장은 분명히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녹내장 약물이 다양해지고 레이저와 그 수술적 치료가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소개되면서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이제 최소 한쪽 눈이 실명할 확률이 4명 중 1명꼴이었지만 최근에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전체적인 수는 줄긴 했지만 네. 녹내장이 일단은 실명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질환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상암 녹내장의 실명 확률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적어도 한눈이 10년 안에 실명할 확률이 2.8% 정도 되고요. 15년 안에 실명할 확률은 8.7%로 해외 연구 결과보다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에 시야 결손이 심할수록 아니면 추적 관찰 기간이 길수록 실명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녹내장을 조기 발견을 했다면 네. 그걸로 다행히 실명은 막더라도 예전 원래의 눈 상태로 치료를 받아도 네. 돌아오는 건 힘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면은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시신경은 뇌 조직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뇌 조직은 한 번 손상받으면은 회복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녹내장을 치료하는 건 그 목적이 완치보다는 관리에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녹내장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진행을 억제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녹내장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은 안압을 낮추는 약물, 그리고 시신경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약물, 그리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약물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수술도 하는군요. 네. 녹내장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진행을 하시나요?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 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거나 녹내장이 계속 진행할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게 아니면 뭐 네. 약물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로 치료를 하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녹내장이 완치보다는 관리를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바꿔야 할 어떤 생활 습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관리를 네,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녹내장에 좋은 것을 설명해 드리면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유산소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좋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은 흡연, 가음, 커피, 비만, 스트레스, 힘을 쓰는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녹내장 예방법이 있으면 또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녹내장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운동으로 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목이나 얼굴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팔굽혀기, 역기 들기, 벤치프레스 등은 피하는 게 좋고요.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또 녹내장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정기 검진을 통해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주변 시야가 좁아져서 결국에는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는 있긴 하지만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면 이게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좀 조심하셔서 미리미리 좀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임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